자, 1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2편에서 좀 더 알아보죠. 1편에서는 이제 요거까지 갔는데요. 무엇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어떤 비구면 렌즈란 무엇일까, 또는 뭐 렌즈의 특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밝기들이 굉장히 밝은 렌즈들이에요. 1.2, 1.2, 1.2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렌즈를 밝게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수차가 발생을 해요. 뭐가? 구면수차가. 구면수차가 이제 관광렌즈나 이쪽에서 밝은 렌즈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냐면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구면 렌즈를 넣기 시작해서 밝은 렌즈가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구면 렌즈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비구면 렌즈 한 장이 일반 렌즈의 두세 장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설계의 제약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서 비구면 렌즈를 시작해갖고, 고급형의 비구면 렌즈는 아무래도 지금 캐논 쪽이 대세예요. 그런데 미놀타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렌즈를 콤팩트하게 만들고 고급형의 렌즈들을 미놀타사에서 비구면 렌즈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싼 가격으로 브랜드의 비구면 렌즈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비구면 렌즈 하나 값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렌즈의 정밀도라든가 이런 가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들 때문에 굉장히 비쌌는데, 그거를 저가로 어떤 이렇게 양산을 시작하고, 또 하나 유리를 깎는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비구면 렌즈거든요. 성능은 성능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제 퀄리티나 이런 품질의 질에서 유래가 좋은 것 뿐이지, 성능은 어떤 면에서는 플라스틱 렌즈도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고스트 다운, 돈을 다운시킨다 그러죠. 그 고스트 다운을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참 잘 쓰게 한 거는 미놀타사에서 많은 공헌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L은 뭐라고요? 아스피카의 약자로 비구면 렌즈를 뜻한다. 아마 이거 AL이라는 거를 저기서들 많이 쓰죠? 탐론 쪽에서 지금도 쓸까요? 그전에 이제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다. 라이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었다. 자, 다음에 IF. 자, 이게 좀 이상하네, I가. 자, 이 IF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인터널 포커싱의 약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편할까? 이해를 시킬까? 이런 거죠, 일종의. 우리가 이제 큰 대구경 망원 렌즈 쪽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근거리 쪽으로 헬리코이드 링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렌즈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렌즈가 크고 무거운 렌즈일 때는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IF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 렌즈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렌즈 길이나 배럴들은 이동량이 없어요. 렌즈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경의 망원 렌즈나 또는 긴 렌즈들 쪽에서 어떤 이제 배럴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일종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IF.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 여러분들 이제 캐논에서 보면 L이라고 있죠? L. 빨간 태가 확 둘러져 있죠? L.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렌즈들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고가의 렌즈죠. 이건 이제 뭐냐면 럭셔리의 약자예요. 럭셔리. 굉장히 호화스럽다 이런 뜻인데, 캐논에서는 캐논에서는 비구면 렌즈도 L 렌즈라고 표기를 하고요. 또 삼색 수차를 보정한 아포크로매틱 또는 ED 렌즈들도 L 렌즈라고 이 그룹에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캐논은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L이라는 걸로. 그래서 광각 쪽에서는 주로 비구면 렌즈를 채택을 하고요. 망원 쪽에서는 색수차를 보정한 ED나 아포 렌즈, 이런 렌즈들을 L 렌즈라고 부른다. 럭셔리의 약자다. 고급 렌즈, 캐논에서 말하는 고급 렌즈군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몇 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A. 자, 이건 이제 펜탁스사에서 쓰는 렌즈인데, 펜탁스 렌즈에 붙는 이제 메이커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마르네. 커피 한 잔 조금만 먹고요. 오늘 이거 한다니까 레시피 이렇게 하나 사다 주네요. 이거 근데 살쪄요, 이거 레시피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설탕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즐기는 커피는 아니에요, 저거는요.
근데 이제 종종 더우면은 사다 주면 맛은 좋아. 근데 맛이 좋은 게 뭐면은 나 같은 사람은 살찌는데 딱 좋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A는 뭐냐면은, 펜탁스에서 보통 렌즈, 펜탁스 렌즈 뒤에 보면 전기 접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리개 우선이냐, 프로그램이냐, 또는 뭐, 셔터 우선이냐 쓸 때 전기 접점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우리는 펜탁스에서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이 기호라는 게 사실 인터넷을 쳐보면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도 좋고, 이거를 말로 풀기도 뭐하고, 말로 풀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비구면 비구면 렌즈다. 그럼 비구면 렌즈가 왜 만들어질까? 그걸 쭉 얘기해줘야 되고. 아포렌즈다. 그럼 아포렌즈가 왜 만들어졌는지 색소차에 대해서 또 쫙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T. 자, 칼 자이스 렌즈에 보면 앞에 T하고 이렇게 스타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T스타라고 읽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트랜스퍼의 약호예요. 즉, 칼 자이스에서 쓰는 코팅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코팅에 쓰는 한 가지 방법인데 T코팅이라고, T스타라고 읽고 트랜스퍼의 약자다. 자, 이거는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고 그래요. 즉, 이 코팅도 펜탁스의 슈퍼 멀티 코팅과 더불어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코팅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T스타라고 읽는데 이게 칼 자이스 렌즈 앞에 딱 빨갛게 점으로 딱 찍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SMC, 이건 펜탁스에서 쓰죠. SMC라는 건 뭐예요?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세븐 멀티 코팅의 약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헌을 보면은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가 더 가깝다. 왜? 이게 왜 세븐 멀티 코팅이라고까지 나왔었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71년도에 펜탁스사에서 SMC 코팅이라고 최초로 멀티 코팅을 합니다. 이게 7겹으로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겹으로 코팅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SMC는 세븐 멀티 코팅의 약자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SMC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뭐냐면은 펜탁스사에서 멀티 코팅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요 다 멀티 코팅이에요. 모노 코팅하는 렌즈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그 다음에 뭐 니콘, 캐논 이렇게 특별한 표시가 없다. 그럼 얘네는 모노 코팅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멀티 코팅을 합니다. 다만 써주는 것 뿐이고 아까도 마찬가지죠. T스타라고 있는 아까가 T코팅 그것도 칼 자이스사에서 쓰는 일종의 멀티 코팅의 멀티 코팅의 하나의 명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에서 USM이라는 말을 요즘도 나올까? 요즘 렌즈에도 쓸까? 이거 이제 하도 보편화되었고, 처음에는 USM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울트라소닉 모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AF 렌즈가 모터가 돌아갈 때 굉장히 소리가 좀 났었어요. 득.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조용해요. 스르륵. 요런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나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캐논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울트라 소닉 모터의 약자를 해갖고 USM이라고 쓴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제가 자꾸 번역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지금 하도 렌즈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나오는데 사실 그 렌즈들이 크게 이런 용어들이 의미는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중에서도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포라든가 비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또 한 10분, 20분 넘어가니까 송보의 사진 강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제 다른 강좌를 한번 참고하시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송보의 사진 강좌 오늘은 렌즈에 붙는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